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퇴직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법인사업체에서 아니 개인사업체에서 직원들, 즉 근로자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주는 걸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퇴직연금이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그 관련된 해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어떤 소득을 갖다 받는 걸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퇴직 시에 받는 소득을 뭐라고 할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퇴직소득, 다른 말로 얘기하면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공이 퇴직 시에 받게 되는 어떤 소득입니다. 근데 퇴직금은 좀 오래된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는 덜 오래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차이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내 유치를 갖다 했었고요. 퇴직연금은 사회 유치를 갖다가 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는 이런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매년 어떤 근로를 갖다 하게 되면 퇴직금을 갖다가 쌓아놔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갖다가 즉 근로자의 퇴직 수급권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따로 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로 유치를 한 그런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은 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좀 안 좋아져 문을 닫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갖다 못 받게 되면은 손해가 누가 손해가였죠?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손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좀 대두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사내 유치를 갖다 하지 말고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유치를 갖다 통해서 그 사업체가 안 좋고 좋고를 갖다 떠나서 안 좋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즉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갖다가 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듯 퇴직금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부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내 유보에 대한 부분을 사내 유치를 갖다 통해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갖다가 많이 권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퇴직금의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을 때, 즉 노후를 갖다 대비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일부를 갖다 띄어서 이 금액을 갖다가 어떤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는 목적이 강했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대두로 인해서 퇴직연금으로서의 권고, 또 하나 퇴직금을 갖다가 예전처럼 매년 중간정산을 갖다 해서 노후에 대한 즉 원래 목적 자체 이외에 사용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6가지 조항을 갖다가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 서류 안내. 그래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연도별 시간을 갖다 두면서 이 부분을 시행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못한다. 단 이 6가지 이유의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 공문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다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 가로하고 1회의 하남. 이 두 가지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네 번째, 파산 절차에 의한 파산 선고 시. 다섯 번째,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시. 그리고 여섯 번째, 임금 피크제를 갖다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요 경우 6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금지를 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듯 정부에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던 어떤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으로 각 기업체마다 가입을 갖다가 권유를 갖다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2019년 기준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별 퇴직연금 도입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기업이랑 중소형 기업은 약 한 75%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약 20%가 지금 안 됩니다. 즉 퇴직연금의 도입 비율은 2019년 현재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섰던 퇴직연금, 오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무 가입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아직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우리 영업자나 그리고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걸 갖다 듣고 완벽하게 마스터를 갖다 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퇴직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 있고요. 선택가입, 다른 말로 하면 임의가입 대상이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갖다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퇴직연금,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의무가입 대상은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설립한 회사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 법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이후부터 의무가입, 100인 이상은 2017년도부터 의무가입, 30인 이상은 2018년도 의무가입, 10인 이상은 2019년부터 의무가입 조항을 갖다가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선택가입 대상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특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5세 이상자의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금 위로금, 명예퇴직금 관련된 대상자 같은 경우는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기업, 고용지원금도 이 친족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갖다 내는 직원 중에서 가족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지원금을 갖다 지급 안 해줍니다. 같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갖다 사용하는 기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선택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 중에서 아까 왼쪽에 의무가입 대상 1회부터 4회 해당하지 않는 법인, 즉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기업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선택가입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에서 좀 기간이 좀 연장이 됐는데요. 모든 사업장이 다 의무가입을 갖다 하라고 규정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미가입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가입을 갖다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장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 기준에 어떤 중견 기업 이상은 몇 프로, 그리고 10인 이상의 영세 기업 몇 프로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었을 땐 무조건 100%가 돼야 되는데, 미가입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 즉 그 회사가 어떤 제재나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데, 퇴직연금을 갖다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입 여부가 사실상에 전혀 유명무실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법인 영업을 갖다가 하시는 어떤 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습니다. 줄 거 주고 가져올 거 가져오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어떤 내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다면, 그런 법인이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갖다 가입해서 매월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터는 게 맞고요. 임원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보다는 어떤 금융기관,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업 승계를 한다고 할 때 어차피 퇴직금은 한 번은 법인 입장에서 어떤 비용 처리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인을 갖다가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할 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 자체에 대한 금액은 좀 크게 되겠죠. 이렇게 받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그리고 대표이사를 갖다 포함한 임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퇴직금의 용도 자체를 갖다가 직원들의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도 유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입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잘 영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